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는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여자애가 있었다. 오늘 살러 위해서 하룻밤 보내라고. 저 녀석 또 저러고 있는 건가? 야, 너 작작 좀 하지. 타카츠루군. 뭐? 타카츠루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조폭 아들 주제에 정의의 사도야 뭐야? 그의 말대로 초등학생의 난 이상할 만큼 정의감에 불타고 있었다. 아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그럼 타카츠루 네가 대신 선로 위에 누워있으면 되겠다.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님 얘가 그대로 눕는 게 낫겠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내가 하룻밤 견딘다면 2번 다시 그 녀석에게 손대지 마. 아 알았어. 그럼 오늘 밤에 보자고. 뭐지 다카츠루, 무슨 일이냐? 오늘은 집에 못 들어가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아직 꼬마 주제에 멋있는 척하긴. 그 조파 회장이기도 한 아버지는 다 말하지 않아도 내 진심을 알아주었다. 그러나 전화를 끊은 직후 전화 왔어. 아버지가 다시 전화 온 거라 생각하여 난 바로 전화를 받았다. 어? 여보세요? 다카츠루?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모의 쫑끼린 듯 급한 목소리의 상대방. 내가 타카츠루인데 당신은 누구지? 난 미래의 다카츠루, 미래의 너라고! 뭐? 미래 나? 아무리 나라도 바로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을 리가 없다. 미래의 내가 어떻게 지금의 나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 믿든 말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부터 선로로 가려고 하고 있지? 어째서 그걸... 어쨌든 선로에 절대로 가지 마. 그때 난 이상한 장난 전화라고만 생각했다. 너 이 자식! 나랑 후타바가 하던 이야기를 어디선가 엿들은 거지? 아이, 아니야. 내 얘기를 더 들어보라고. 아, 알았다. 후타바 녀석이 시킨 거군. 내가 속을 것 같아? 잠깐 기다려. 그날 밤. 진짜 왔네? 당연하지. 그럼 바로 여기 눕도록 해. 완전히 난 선로 위에서 하룻밤 자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젠장, 진짜로 이런 짓을 하다니. 난 저쪽에서 지켜봐 줄게, 영웅님. 동이 틀 무렵 멀리서부터 전철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이럴 수가... 서서히 선로 너머로 전철이 달려오는 진동이 전해져 왔다. 그치만 그 녀석을 구하기 위해선... 울고 있잖아. 뭐야, 그런 얼굴 처음. 너 절대 그 녀석한테 이제 손대지 마! 후타바는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왔다.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타카츠루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맞다. 전화. 내 가방에 들어있는 휴대폰으로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한테 전화 좀 걸어줘. 아, 누군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거야? 좋아. 후타바는 전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 귀 쪽에 놔두었다. 그럼 마지막까지 잘 즐겨봐. 큰일이다. 이대로라면... 마지막 희망을 안고 난 휴대폰을 향해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지금 바로 갈게!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눈앞에 한 사람의 남자가 서 있었다. 설마... 놀라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얼른 풀어줄게. 전철이 지나갔을 때쯤엔 우린 선로 옆에 있었다. 간발의 차로 피했건. 대체 어떻게... 진짜 미래의 나? 미래의 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당황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뭐? 왜? 됐고 얼른 가. 굉장한 기세로 그 말을 들은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다. 저 녀석 대체 누구지? 정말 미래에서 온 나인 거야? 믿고 싶지 않았지만 선로에 가지 말라던 그 녀석의 충고는 맞는 말이었다. 난 왠지 모를 나쁜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 아버지! 집에 도착한 순간 소리치며 아버지를 찾았지만 집안 어디에도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없어! 이미 늦어버린 건가? 뭐?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찝찝한 말만 남긴 채 끊겨버린 전화. 그리고 그날 밤 결국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타카츠루?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이 자식,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갑자기 뭐라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거짓말. 너 뭔가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 녀석 대체 왜 평소처럼 학교에 와 있는 거지? 치산 반칙을 쓴 게 틀림없어. 갑자기 날 보며 기분 나쁘게 웃는 후타바. 어제 한 약속은 무효야. 뭐? 왜? 너 반칙했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선로에 가야겠지? 얘기가 틀리잖아. 방과 후 후타바는 억지로 내 손을 잡아 끌어 학교를 나섰다. 야, 그만둬. 이거 놓으라고. 반칙 쓴 주제에 도망가지 마. 내가 필사적으로 정하고 있던 그때 꽤나 힘이 센 아가씨로군. 누구야 넌 또? 그곳엔 미래의 내가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선로 위에서 하룻밤을 보내다니 꽤나 어려운 거제로군. 그냥 누워있으면 되는 걸 뭐가 어렵다고. 그래? 그럼 네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지 그래. 내려가. 네. 후타바는 눈 깜짝할 새에 차에 실렸다. 난 미래의 나와 다른 차에 타게 되었다. 형님, 여기 주문 어떨까요? 딱 좋아 보이는군. 어느샌가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선로. 이 선로에 그 여자애를 데려와. 넵! 넵! 싫어 이거. 후타바는 어제의 나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싫어 이거 나 무섭다고. 그 모습을 보며 난 어제의 일을 떠올렸다. 분명 후타바는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사용되지 않는 선로이니 괜찮을 거다. 이 정도 해두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녀석이야. 그렇군. 미래의 나는 꽤나 생각이 깊은 모양이다. 제발 부탁이야. 이거 빨리 풀어달라고. 아주 좋은 모범이 되겠군. 같은 기분을 느껴보니 어떤가? 만족했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굉장해. 미래 나 꽤나 쓸만한 조폭이 되어 있잖아. 그날 이후 후바타는 얌전해졌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15년 후. 형님, 회장님은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글쎄, 그날 이후 아직도 아버지가 발견되지 않은 채 난 구조파의 수장이 되었다. 아버지는 아직 어딘가에 분명 살아계실 거야. 그때였다. 전화 왔어.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다카츠루? 나는 익숙한 말투를 듣자 한순간에 15년 전 일이 떠올랐다. 이때쯤이면 모두의 형님이 되었나? 아버지는 아직 없겠지. 그걸 어떻게? 지금의 나에게도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지. 그럼 아버지는 이대로 행방불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든 해서 과거를 바꿔야 해. 내가 과거를 바꾼다고? 어떻게? 난 예전에 과거를 가서 바꿔보려는 시도를 했었다. 하지만 네가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 중요한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한 채 전화를 끊겨버렸다. 어쨌든 뭐든 해봐야 해. 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볼 때 뭔가 미래에서 과거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어이, 과거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다들 아는 거 없나?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런 농담을 하시고. 형님도 농담하시는구나. 부하 녀석들이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들 웃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형님 얼굴을 보면 진심이라는 걸 모르겠냐? 고씨가 저렇게 화내다니. 이 이상 화나면 절대 감당 못하는데. 너희들 얼른 가서 정보 수집해와. 네. 내 오른팔인 고우의 명령으로 부하들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형님은
어떻게 미래의 형님과 이야기를 하신 거죠? 매번 미래의 내가 전화를 걸어왔었지. 전화요? 응, 보통 전화처럼 걸려왔지. 과거로 전화를 한다. 들어본 적 없는 일이네요.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던 그때 부하 한 명이 굉장한 기세로 돌아왔다. 형님, 큰일입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과거로 전화할 수 있는 휴대폰을 팔고 있는 녀석을 길바닥에서 찾았어요. 뭐? 부하의 안내로 도착한 곳에는 수상해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이 녀석은 뭐야? 형님, 설마 저건... 당신들은 과거로 전화를 걸고 싶으신가요? 그래, 맞아.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대체 왜 그런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 수상한 남자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이런 물건은 재벌가의 사람이라면 응당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직 이 세상에 없는 물건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재벌가의 사람? 재벌이라고 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건 역시 모로보시 재벌. 재벌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유키무라 재벌, 모로보시 재벌, 아카쿠라 재벌, 그리고 고키가미 재벌. 고키가미 재벌? 난 들어본 적 없는데.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바로 말해. 넌 어느 재벌의 사람이지? 난 고키가미의 재벌의 인간. 남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형님, 이런 곳에 계셨군요. 류, 아니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이 녀석이 과거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스마트폰을 팔고 있다고 해서 말이지. 네? 누구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돌아보니 어느샌가 테이블 위에는 스마트폰 하나가 남겨져 있었고 남자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 스마트폰의 화면에는 발신이라는 문자만 보였다. 보면 볼수록 알 수 없는 물건이야. 형님, 일단 걸어보시죠. 운에 맡겨보자고요. 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의 발신 버튼을 눌렀다. 걸렸다. 스마트폰에서 들려오는 통화 연결음. 그리고 네? 여보세요? 타카츠루? 내가 타카츠루인데 당신은 누구지? 정말 과거의 나에게 연락이 닿은 것이다. 난 미래의 타카츠루야. 미래의 너라고. 뭐? 미래 나? 유소년기의 나는 반신반의하는 듯 했지만 그런 것조차도 나의 과거 모습 그대로였다. 아마도 이 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었지. 난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미래의 내가 어떻게 지금의 나에게 전화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이 다음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선로에 가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 보니 아버지가 어제 일처럼 기억이 되살아났다. 선로에 갔던 그날 아버지가 사라졌다. 이 녀석을 말려야 해. 틀림없는 그날의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지. 너 이 자식, 나랑 후타바가 하던 이야기를 어디선가 엿들은 거지? 그렇다. 난 여기서 믿지 않았고 여기서 어떻게든 멈춰야 해. 쓸데없는 책임감으로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셨다고. 뭐? 그게 무슨... 난 필사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리고 아직도 아버지를 찾지 못한 일 등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선로에 가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는 무사했을 수도 있다고. 알았어. 난 어떻게든 과거를 바꿀 수 있었다. 맞다. 아버지를. 형님, 어디 가십니까?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을 두고 난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갔다. 아버지! 아버지! 사무실 안은 정막이 감돌았고 어느 곳에도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선로에 간 건 아니겠지? 물론이지. 아버지는 잘 계시나? 그게 내가 돌아갔을 땐 이미... 젠장,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잖아. 형님, 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시 한번 고우와 함께 정리해보기로 했다. 초등학생이었던 내가 선로에 가지 않았다고 해도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셨던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지. 그렇다면 초등학생이었던 형님이 선로에 갔던 일과 회장님의 행방불명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된 이유는 전혀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그렇지만 전혀 단서가 없는 건 아니야. 그 휴대폰 말씀이십니까? 이 스마트폰과 아버지가 뭔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 스마트폰을 팔던 녀석을 찾아볼까요? 그래야겠지. 고키가미 재벌이라고 했던가. 바로 고키가미 재벌에 대해 고우가 조사해보았지만 형님, 아무 정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뭐? 재벌인데 정보가 없어? 이상한 일이다. 그때였다. 택배입니다. 케이타? 역시 츠르츠르의 사무실이 맞구나. 우연히 택배 알바를 하고 있던 케이타가 찾아왔다. 그러고 보니 이 녀석은 모로보시 재벌의 당주와 사이가 좋다고 했었지. 케이타, 혹시 알고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데 고키가미 재벌이라고 알고 있나? 고키가미? 미안, 모르겠어. 모로보시한테 물어볼게. 케이타는 바로 전화를 걸어주었다. 모로보시짱,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케이타군, 뭔데 그래? 고키가미 재벌이라고 아나? 어라? 모로보시짱! 케이타군,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지? 앞으로 구조파가 아버지를 찾는 여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난 반드시 아버지와 만날 것이다. 채널 구독 다들 잊지 말도록. 매니매니 피플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오세요.